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잉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잉샷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줌잉샷이 도대체 뭘까요? 줌잉샷은 줌을 당기면서 동시에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해서 뭔가 집중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샷을 줌잉샷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그런 기법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안 찍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잉샷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패닝샷과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줌잉샷과 패닝샷의 다른 점은 줌잉샷은 이렇게 카메라에 줌이 되는 렌즈, 단렌즈로는 절대 줌잉샷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줌이 되는 렌즈를 가지고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기법이고, 패닝샷은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게 패닝샷이 되는 것이죠. 패닝샷에 대한 얘기는 제가 위에 링크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줌잉샷인데, 그럼 줌잉샷은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줌잉샷은 이렇게 집중된 효과를 주고 싶을 때나 아니면 뭐 야경이나 어떤 궤적들을 좀 당겨서 포커싱을 좀 확실하게 포커싱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샷인 것이죠. 일례로 들어보면 뭐 공연장에서 만약에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다거나 연주자가 뭐 기타를 치고 있다거나 그렇게 뭐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걸 줌인이나 줌아웃으로 쫙 당겨 들어가면은 피사체는 그대로 있고 주변의 모든 빛들이나 불빛들이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나게 되겠죠. 그럴 때 줌잉샷을 쓰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예제 샘플을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것들 찾아봤더니 지금 하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지금 그 예제 샘플 사진 못 보여드리고 그냥 급하게 스튜디오에서 몇 장 찍었습니다. 그냥 그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벽을 몇 장 찍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포커스 잡은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듯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줌잉샷을 찍기 위해서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쵸? 줌이 되는 렌즈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 단렌즈로는 줌잉샷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셔터 스피드가 빨라서는 줌잉샷을 찍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이 줌 렌즈를 빠르게 돌린다 할지라도 뭐 우리 서부 영화제를 권총 뽑는 것처럼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걸 아무리 이렇게 재빠르게 돌린다 할지라도 30분의 1초, 뭐 20분의 1초 그 정도 더 빨리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줌잉샷은 20분의 1초나 30분의 1초 언더로 셔터 스피드를 잡아주셔야지 제대로 된 그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잉을 이렇게 포커싱 닿는 부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갈수록 궤적은 좀 길어지게 되고, 줌잉 시작을 좀 늦게 한다 그러면 줌잉은 좀 궤적은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연습을 하시면은 줌잉샷이 삼각대를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왕이면은 삼각대를 장착하시고 카메라가 좀 안 흔들린 상태에서 줌렌즈만 돌려서 촬영하시는 방법을 처음에는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는 뭐 사실 30분 1초 정도는 이렇게 겨드랑이에 견착을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촬영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리면서 카메라가 약간 이쪽으로 흔들리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트라이포드를 사용을 해서 촬영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줌잉샷을 있을 때도 없는 줌잉샷을 왜 찍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됐고 꽃 피는 봄이 오죠. 봄이 올 때 꽃들을 이렇게 줌잉샷으로 촬영해 보시면은 또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그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줌잉샷을 찍을 때 조리개 수치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로지 셔터 스피드에만 신경을 쓰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아웃포커싱이나 인포커싱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내가 포커싱 잡은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궤적을 이루면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조리개 수치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셔터 스피드에만 집중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만 표현해 내시면 그게 괜찮은 줌잉샷을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줌잉샷을 촬영하실 때 내가 만약에 찍히는 피사체로 할 때 이렇게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줌잉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번잡스럽고 복잡한 뭐가 막 걸려있는 상황에서
주밍을 당기셔야지 그게 쫙 번지면서 이쁜 주밍샷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좀 이쁜 주밍샷은 밤에 이렇게 불빛들이 많은 곳에서 촬영하시면 불빛들이 쫙 궤적을 이루면서 빨려 들어간 듯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주밍샷을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찍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대낮에 찍을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확보가 쉽지가 않죠. 낮에 찍을 때 30분의 1초, 20분의 1초로 촬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조리개를 아무리 조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낮에 주밍샷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은 ND 필터를 앞에 장착을 하시고 촬영해 주면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ND 필터 없이, ND 필터 뭐냐고요? ND 필터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어요. 이쪽에 다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거고요. 자, ND 필터가 없이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가 떨어진 직후 좀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좀 쉽게 촬영할 수 있겠죠. 야간에 주밍샷 촬영하실 때는 좀 높은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당긴다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를 당긴다거나 그런 식의 시각의 변화를 주시면 촬영하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밍샷을 찍을 때도 그렇고 트라이포드를 이용해서 촬영하실 때는 항상 삼각대를 펴실 때 두꺼운 쪽을 먼저 사용을 하시고 길이가 모자랄 때 얇은 쪽을 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얇은 거를 먼저 펴서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펴서 높이를 맞춰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트라이포드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를 이용해 촬영하실 때는 두꺼운 쪽을 먼저 빼서 촬영을 하시고 모자랄 때 얇은 쪽을 하나씩 빼서 촬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밍샷을 촬영하실 때 일반적으로 불빛을 향해서 촬영할 때 역광인 상태인 경우가 좀 많죠. 역광 상태 촬영하시다 보면 플레어, 그러니까 고스트라고 그러죠. 이게 촬영하면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사진을 찍히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사실 딱히 다른 방법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있는 필터를 제거를 하고 촬영을 합니다. 역광 상황에서는 사실은 UV 필터를 빼고 찍는 게 가장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러죠. 렌즈도 사실은 앞에 UV 필터가 없는 상태에 찍는 게 가장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 렌즈는 소중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필터를 장착해서 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촬영할 때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후드만 장착을 해서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주로 얘를 이제 끼거나 이동할 때 얘를 껴서 이동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필터를 끼지 않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뭐 주밍샷이나 이렇게 역광 상황에서 빛을 마주보고 촬영할 때는 필터를 빼고 찍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습니다. 빠트린 이야기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줌인, 줌아웃이 있죠. 그러니까 줌인을 할 때와 줌아웃을 할 때 사진의 느낌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각으로 시작을 하느냐, 망원으로 시작을 하느냐의 차이점인데요. 망원으로 시작했다가 광각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사진은 망원 상태로 유지를 하고 주위에 경관들만 이렇게 궤적이 남게 되는 것이고 광각에서 시작을 촬영했다면 사진은 광각 상태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줌링을 얼마만큼 빨리 돌리느냐에 따라서도 사진의 결과물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줌링을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궤적들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죠. 주밍샷을 이용해서 좀 더 재밌는 사진 그리고 창의적인 사진들 찍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문의나 기타 다른 문의들은 제가 하단에 남겨놓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이강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